제가 가져온 케이스는 선생님들 MI 시술하면서 좀 고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환자분은 70세 남자분이시고요. 3시간 전부터 발생한 흉통주소로 응급실로 왔습니다. 과거에상 특이 병력은 없었고요. 혈압은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케이지에서는 투술 ABP랑 리드 V4부터 6까지 ST 엘리베이션 보이고 있고요. 카드 엔자임은 CKMB만 약간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RCA 임팍 의심하에 RCA를 찍어봤는데 보면은 미드 쪽에 토탈 오클루전이고요. 보면은 매우 이제 미드가 토토스하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슬도 약간 큰 편이고, 그래서 레프트가 안 찍고 바로 라이트를 시술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페몰로 어프로치했고요. 가이딩 카테터는 6프렌치 에어런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이어가 이 미드에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토토스 해가지고 백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이드릴라 6프렌치 백업하에 겨우 그 리전을 통과했고요. 그래서 어떤 스로보스 양이 많아서 석션 카테터를 넘겨보려고 했는데 그 석션 카테터가 미드의 토소스트한 그 병변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번룬을 했습니다. 그래서 3.0 번룬을 했고요. 번룬하고 나서 다행히 이렇게 플루가 나와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베스 사이즈가 커가지고 좀 이게 지금 플로도 회복이 됐고 해서 아이부스를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부스를 꺼내서 봤습니다. 했는데 아이부스가 똑같이 이 미드에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밀어봤는데 또 밀다가 또 이게 다 튕겨져 나와버려서 모든 시스템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본 데까지 해서 아이부스를 보니까 베슬 사이즈가 5mm 정도 되는 그런 빅 베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이딩이 아까 AL로는 좀 짧았던 것 같아서 TV 짧았던 것 같아서 AL2로 바꿨고요. 인게이지 다시 하고 다행히 가이드릴라 백업하에 스텐트가 넘어가서 이제 4.0 스텐트로 한 16기압까지 줘서 3.2mm까지 확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플로우가 좋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 이렇게 맞추면은 이제 너무 발표 시간이 짧아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베스 사이즈는 5mm인데 4.2까지 확장했으니까 너무 떠있지 않을까, 마루 포지션이 생각이 돼서 빠르게 저희 나와 계신 패널쌤께 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NC 번론을 해준다. 선생님 손 잠깐 들어오시면. 2번 그냥 놔둔다. 예. 마시는데요. 그래서 너무 짧게 끝나서 저는 고민을 해서 NC 본론을 좀 해줘야겠다 해서 5.0이니까 5.0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꺼냈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5.0이 안 넘어가서 그러면은 4.5로라도 좀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4.5는 넘어갔습니다. 해서 버스트까지 올렸고요. 21기까지 올려서 했는데 다시 스텐트 위에서 스럼보스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ST가 오르고 혈압 떨어지고 흉통이 생기고, 그래서 또 여기가 이전에 석선도 안 됐던 부위라서 난감했고요. 그 가이딩을 AL1에서 2로 바꿨기 때문에 혹시라도 석션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여전히 석션 카테터는 여기쪽밖에 그 닥터를 못했고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클로티냅 쓰고 컨티뉴어스하게 CI부터 바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번 찌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행히 플로우가 다시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스텐트 안에 스럼보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많은 스럼보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고 그냥 마치긴 또 그래서
일단은 레프트를 안 찍었기 때문에 레프트를 찍었습니다. 이 사이에 레프트 다시 바꿔서 레프트를 찍어보니까 레프트에 프록시말 LED 병변이 있고요. 서크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그냥 놔두고 ICU에서 메디케이션 하기에는 좀 불안해서 일단 7프린츠까지 해보자. 그래서 7프린츠 다 바꾸고 다시 해서 백업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여전히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안 넘어가는데 막 이렇게 여러 번 뭐 그 석전도 해보고 와이어링하고 하다 보는 과정에서 조금씩 녹아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약물 때문인지 순간 찍어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스로보스 보더니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줄어서 이 정도면은 환자분 메디케이션 되겠다 해서 시술을 마쳤고요. 메디케이션은 티카그를 포함한 뎁트를 쓰고 헤파리제이션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날 엔지오를 했는데 다행히 뭐 좋고 네, 더 좀 녹아진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헤파린을 로블리그레파를 바꿔서 했는데 제가 이날 이제 그 의전 상태로 제가 이날 ICU 던직을 탔는데 다음날 새벽에 이제 간호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환자가 액팅아웃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환자가 갑자기 VT 어리스가 나면서 CPR이 났습니다. 그래서 5분 뒤에 아리스 쓰는데 다시 VT가 나고 그래서 아미오단로 쓰고 리도캔도 쓰고 했는데 네. 아리스 쓸 때 이렇게 찍어보니까 인피리드 ST가 올라갔었고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이머전시 PCR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PA로 바뀌고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서 환자분을 잃는 그런 좀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환자가 먼저 MRI로 왔었고 막혔다가 다시 했다가 열어줬는데 다시 스텐 스로보스가 생기면서 임팍트 테리토리가 크게 생기면서 그로 인해 이제 VT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다시 그 RCA 리전이 막힌 거로 보이는데 이런 이제 빅백스 환자에서 아니면은 MI 환자에 시술하다가 스텐트 마로포지션이 됐을 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에 대해서 뭐 스터디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그냥 환자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MI 환자 시술할 때 이렇게 딱 붙여주려고 NC 볼륨 거의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경우나 그런 마로포지션이 심한 경우에는 또 그냥 놔두고 나오면은 스텐 스로보스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롱텀하게는 ISR이 더 확률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NC볼륨 해주다 보면은 롤리플로우나 이 케이스처럼 스로보스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데 대해서 좀 이런 MI 환자 시술할 때 NC 볼륨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는데 되게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과가 안 좋아서 조금 좋지는 않는데 조금 처음에 아까 발륜하고 플로우가 조금 좋아서 팀이 3 플로우 유지됐을 때 제 같으면 그래서 이제 그만할 거거든요. 우선은 스텐트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MI 상에서 아직 그 마이카디움이 좀 불안정 상태일 때 스텐트 넘기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이즈를 아까 그때 발륜하고 나서 팀이 3 플로우가 유지됐을 때 보면 빅백스 사이즈이기 때문에 스텐트를 넘기려고 뭐 하고 아까 말하듯이 NC 발론 같은 걸 더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더 좋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스롬프색은 로 리플로우가 잘 오는 MI 때 많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 아까 딱 발론하고 좋아졌을 때 우선 철수하고 약 헤파린 좀 쓰다가 며칠 지나서 제 같은 건 다시 안정적일 때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가 상당히 교훈적인 게 그 스테미 그 다음에 토탈 오클루전 트럼버스 버든이 많죠. large RC 요 세 가지가 노리 플로우의 아주 중요한 3 팩터입니다. 그걸 다 갖추고 있었죠. 다 갖추고 있는데 다행히 first balloon 할 때 괜찮았는데 리트로에 생각하면 그때 그냥 DB 정도로 해버렸으면 워낙 좋았거든요. 이게 트럼버스니까 그걸 다 볼로네가 다 깨버리니까 깨끗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멈췄으면 아주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NC 블룬이 워낙 딜리버러빌리티가 안 좋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왔냐면 엣지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프록시말 스탠트 엣지에 디포메이션이 생겼습니다. 엔지오 보면은 프록시말 파트에 프레임이 진해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가 결국 트럼버스 나이더스가 돼가지고 결국 acute rear occlusion, VP arrest가 왔는데 쭉 가보시면은 좀 더 가보시면 여기는 괜찮은데 프록시메이트 조금 더 가보시면은 그것도 여기- 맞는데 여기서부터 그 이제 오른쪽 사진 보이거든요. 보면 이게 아코디언처럼 이게 접혔던 게 풀렸거든요. 아니 저 프록시메 엣지가 눌렸어요. 네, 눌려가 그것도 그 컴프레션 교수님 말씀도 맞고요. 그 밑에는 약간 미들시에 레어하고. 커브 있던 게 그게 이제 스트레이트닝 되면서 그러면서 RCA가 미들시에가 접혀 있는 상황도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곡선이 이제 직선으로 바뀌면서 그 이제 아코디언 때문에 이게 이제 플로 자체가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 아코디언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예, 스텐트가 엣지가 볼룬이 계속 찌르니까 이게 컬랩스가 됐어. 그래가지고 스텐트 디포메이션, 컴프레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경우에 여러분 항상 엔지오를 잘 봐야 됩니다. 좀 그 플로로 말고 씬에 밟아가지고 저런 게 있으면 조심해야겠구나 해가지고 확실하게 수리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은 근데 수리가 안 된 거죠. 그냥 뭐 트럼프 생겼는데 두고 보니까 라이센스가 돼가지고 괜찮겠다 했는데 저기에 우글우글 구겨져 있는 거죠. 스탠트 프레임이 큰 베슬에 작은 스탠트 프레임이 그러니까 거기서 왔는데 저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역시 뭐 로컬 헤파린도 쓰고 그 다음에 NC 블룬이 아니고 그냥 소프트 블룬 넣어가지고 쫙 인플레이션 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더 붙였으면 혹시 어큐트 리어클루전이 안 오고 VP 버레스트가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여러분께서 뭔가 어드밴스가 안 된다, 블룬이 어드밴스 안 된다, 스탠트 세그멘트 그럼 항상 저 프록시말 엣지에 디포메이션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겼다 그러면 정말 수리를 잘 하고 나와야 되고 끝날 때 코로나리 안에 헤파린 500유닛 주고 넣고 뭐 에녹사파린 하루 이틀 쓰고 잘 봐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NC가 들어가면서 스텐트 엣지를 잘 물고 내가 디포미트 잘 이렇게 한번 디포미트 들어가면 더 안 들어가 이제 이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EM까지 넓히려고 너무 욕심을 가유불급인데 이게 너무 그 EM까지 5mm 정도까지는 너무 좀 너무 큰 풍선을 사용했을 것 같고 이때 이제 레오포로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결국 처음에 아이버스 안 받더라면 이런 불행이 안 생겼을 텐데 그놈 아이버스 때문에 그래서 난 아이버스 가이드 PCR을 저는 선호합니다. 맞습니다. 그 MI 후에 이제 그 조금 더 철저히 붙이려고 NC를 쓰면 플로가 팀이 3가 잘 됐는데 NC 쓰고 나면 팀이 2로 떨어지고 또 팀이 1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I에서 그 PCI 할 때 NC 쓰는 거를 일반 환자들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에듀케이셔널 케이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